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베트남 다남의 바다 위에서요.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타면서 직접 찍으신 사진 몇 장이랑 그날의 경험을 담은 기록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사진과 기록들을 단서로 삼아서 이걸 단순한 여행의 순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다낭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문화, 자연, 또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푸른 바다에서 시작해서 저 해변의 거대한 불상, 그리고 작은 어선에 탄 어부의 환호성까지 이 조각들을 한번 연결해 보죠.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두 개의 시선이 딱 교차하고 있어요. 아, 두 개의 시선이요? 네. 하나는 모든 걸 아주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는 듯한 고요하고 광활한 바다 풍경이고요. 네네. 네, 또 다른 하나는 그 풍경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마주치는 굉장히 내밀하고 생생한 그런 만남들이죠. 이 거대한 풍경하고 그 안의 작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또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풍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록을 보니까 그날따라 동남동풍이 불어서 파도가 거의 없는, 뭐랄까, 정말 장판 같은 바다였다고 해요. 네, 패들보드 타기엔 그야말로 최고죠. 맞아요. 완벽한 날이었던 거죠. 보내주신 사진만 봐도 그 평온함이 그냥 그대로 느껴져요. 청록색 바닷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하늘은 또 티 없이 파랗고요. 정말 그림 같네요. 특히 이 사진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보드 앞부분이 프레임 아래쪽에 살짝 걸려 있고 그 위로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 구도요. 보드에 쓰인 샤크 로고랑 컨스턴트 포워드 모션이라는 문구까지 선명하게 보여서 정말 제가 그 보드 위에 서서 직접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바로 그 1인칭 시점.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바라본 풍경이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이중적이요? 네,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현대적인 호텔, 고층 빌딩이 쫙 늘어선 다낭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지죠. 누가 봐도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도시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만 살짝 다른 쪽으로 돌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나죠. 네. 녹음이 짙게 우거진 손투라반도에 뭐랄까 원시적인 자연이 그대로 펼쳐져 있잖아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풍경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야 안에서 하나의 파노라마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개발의 상징이고 다른 한쪽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자연의 모습 그대로고요. 아, 이게 바로 다낭이라는 도시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개발이라는 어쩌면 공존하기 힘든 두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도시의 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경치 좋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인데 그 안에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동남아의 많은 해변 도시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지 않나요? 관광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요? 정확합니다. 특히 다낭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은 그 긴장감이 더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트라반도 같은 곳을 도시의 허파로 남겨두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거고요. 지금 노를 저어 가로지른 그 바다는 바로 그 긴장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였던 셈입니다. 와, 갑자기 제가 노를 저어간 그 바다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 무대 위에는 인상적인 조연들도 있었죠. 사진마다 계속 등장하는 저 바위섬이요. 주변 바다는 그렇게 잔잔한데 이상하게 저 바위섬 근처만 가면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막 포효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기록에 쓰여 있어요. 아마 수심이 얕아지면서 파도의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일 겁니다. 아하.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여정의 최종 목적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바위섬 너머로 시선을 더 멀리 던지면 이 지역의 뭐랄까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죠. 바로 손트라반도 중턱에 있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입니다. 사진 속에서도 산의 푸른빛과 하늘의 파란빛 사이에서 새하얀 불상이 홀로 우뚝 솟아 있는데 와,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져요. 영흥사라는 사찰에 있는 불상인데요. 높이가 무려 67m에 달합니다. 아파트 한 30층 높이 정도 돼요. 와, 30층이요? 그렇게나 큰가요? 어쩐지 바다 어디에서든 보이더라니. 기록을 보니까 이 불상이 일부러 바다를 향해 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풍랑 속에서 어부들이랑 해안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염원을 담아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해수관음상은 그냥 거대한 관광용 조형물이 아니에요. 이 지역 사람들 삶과 신앙의 중심점이죠. 아, 다른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작은 어선 위에서 낚시하는 어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 멀리 배경에 희미하게 해수관음상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도 여러 척의 어선들 너머로 불상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러네요. 의식하고 보니까 정말이네요. 어부들의 일터 바로 뒤에 그들의 수호신이 항상 함께 있는 구도군요. 그렇죠. 이건 이들의 일상적인 생업 활동과 영적인 믿음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매일 아침 배를 타고 나갈 때 저 불상을 보면서 안전을 기원할 테고 만선을 기원하겠죠. 돌아올 때도 저 불상을 보며 안도할 거고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저런 상징적인 존재가 단지 풍경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그 장소의 일상적인 리듬과 사람들의 삶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일까요? 듣고 보니 후자에 가까운 것 같네요. 그 거대한 존재감이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또 그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풍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기록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분이 바로 이 바다 위에서의 만남들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진을 보면 파란색의 작은 통통배도 있고 낚시꾼 몇 명이 탄 배도 보여요. 기록에 따르면 이틀 전에 다른 해변에서 마주쳤던 어부를 이날 바다 한가운데서 또 만났다고 해요.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그냥 말없이 미소만 교환했는데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고요. 낯선 여행지에서 겪는 그런 우연한 만남이 사실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죠.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배에서는 두 명의 낚시꾼이 해수관함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한참을 바라봤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한 낚시꾼의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한 편의 단편 영화 같더라고요. 아, 그 물고기 잡는 장면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그 낚시꾼이 미끼를 벌써 서너 번이나 잃어버려서 아주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터덜터덜 새미끼를 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지더랍니다. 거의 부러질 것처럼요.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그분이 막 소리치면서 필사적으로 릴을 감는데 한참의 사투 끝에 드디어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끌려 나왔대요. 그런데 그 순간 물고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물 밖으로 힘차게 튀어 올랐고 그걸 본 낚시꾼이 정말 아이처럼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와, 그 소리에 주변에 있던 다른 배의 사람들까지 전부 그쪽을 쳐다볼 정도였다고 하니 그 순간의 에너지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요. 야,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보셨다니 정말 생생했겠어요. 광활하고 적막하기까지 한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아주 작지만 강렬한 인간적인 드라마잖아요. 혹시 그분이 잡은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있었나요? 그게 이 지역 생태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쉽게도 물고기 종류까지는 기록이 없네요. 하지만 그 환호성이 단순한 취미낚시의 손맛을 즐기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절실함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 일대가 자연산 작은 랍스터와 새끼 랍스터가 많이 잡히는 어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아, 랍스터요? 네, 베트남에서 자연산 랍스터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비싸게 거래됩니다. 즉, 이분들의 낚시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이 풍부한 해양 생태계에 기반을 둔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쩐지 그 환호성에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는 것 같더라니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날 가족의 저녁 식사가 되고 또 수입이 되는 거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낚시꾼의 그 개인적인 환호성은 이 바다가 여전히 건강하고 풍요롭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라는 더 큰 그림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런 자연 서식지를 잘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연구 보고서보다 더 직관적이고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도시의 스카이라인, 해수관 음상, 그리고 어부의 낚싯대까지 전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패들보더, 그러니까 청취자분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보죠. 기록을 보면 아주 감각적인 묘사들이 많아요. 노를 저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물소리만 들리는 듯한 평화로움이라던가. 네. 또 얕고 투명한 물속으로 헤엄쳐 다니는 작은 물고기떼를 내려다보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요.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겠죠. 네. 그런데 그런 평화로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목적지인 바위섬에 가까워지니까 그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성난 얼굴로 돌변해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바다의 두 얼굴을 다 본 거네요. 맞아요. 부드러운 얼굴과 거친 얼굴, 그 두 가지 모습을 하루 만에 다 경험한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문화적 활동이 있습니다. 기록 말미에 짧게 언급된 새벽 일출 스탠드업 패들보드 투어예요. 아, 맞아요. 이게 이 지역에서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름철이 되면 새벽 바다가 특히 더 잔잔해져서 사람들이 동트기 전에 다 같이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수십 개의 패들보드가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와, 그저 고요한 물 위에서 다 함께 동쪽 하늘을 바라보죠. 그러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아주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면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고 주황색으로 물드는 그 장엄한 풍경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이건 단순히 해돋이를 보는 행위를 넘어서는 경험이에요. 함께 침묵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나누는 일종의 공동체적이고 명상적인 의식에 가깝죠. 스탠드업 패들보딩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레저 활동이 자연에 대한 인류의 아주 오래된 경외감과 만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다낭에서의 평범한 패들보딩 여행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세계를 만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동시에 바라본 현대 도시의 마철루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자연, 해안선을 지키는 거대한 믿음의 상징인 해수관 임상,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들의 생생한 삶의 드라마.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현대적인 여가 활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바다 위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패들보드 앞부분에는 constant forward motion, 즉 끊임없는 전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써 있었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을 바위섬과 언제나 변함없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불상,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업과 어김없이 떠오르는 일출의 순환,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어쩌면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장소에서 전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패들보드를 타고 물리적으로 물 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 장소에 겹겹이 쌓여있는 과거와 현재의 층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이곳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진이 아닐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여정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